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서원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중년에 접어들면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으로 변화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배뇨 관련 좀 어려움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더라고요. 특히 남성분들이요. 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노화 관련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아마 삶의 질을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배뇨장애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남녀 불문하고 배뇨장애가 노화 과정에서 누구나 다 생깁니다. 야간뇨, 빈뇨, 급박뇨 이런 증상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남성분, 여성분 상관없이 일어나는 배뇨장애이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해야 되는 증상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밤에 몇 번 정도 이렇게 화장실에 가면 우리가 조금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좀 여기면 될까요? 원래 이제 야간뇨라고 네. 하거든요. 밤중에는 이제 소변을 안 보는 게 정상입니다. 아예 안 가는 게 예, 정상이다. 정상인데 이제 방광이 점점 찼을 때 마지막에 최대한 뭐 새벽녘에 잠 깨기 직전에 네네네. 그때 한 번 정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그래서 괜찮다. 한 번까지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두 번이면 그때부터 이미 방광에 문제가 생겼다. 어. 야간뇨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배뇨장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한번 방송 보시면서 혹시 나도 좀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남성분들의 이런 배뇨장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저희가 해볼 텐데요. 배뇨 문제가 생기는 이유, 전립선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배뇨장애가 남녀, 노소 다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남성분 입장에서 보면 전립선 질환이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도 적지 않게 이 배뇨장애가 있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이 방광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급성 방광염에서 만성화되면서 이게 거의 평생 동안 괴롭히는 질환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질환 말고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 말고도 여기 지금 표가 나오는데요.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배뇨장애가 생깁니다. 제가 한번 구분을 해보면 네. 전립선에 염증이나 비대증이 생기면 요도가 좁아지거나 붓기 때문에 야간뇨, 빈뇨, 급박뇨, 뭐 세뇨, 단절뇨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똑같이 방광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게 되면 방광이 과민해지기 때문에 똑같이 야간뇨, 빈뇨, 급박뇨, 잔뇨성 불쾌감, 통증 이런 것이 생기고요. 수두증이라고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뇌에 압박을 받게 되면 배뇨 중추가 자극을 받으면서 똑같이 급박뇨, 빈뇨, 야간뇨, 요실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배뇨장애의 원인을 단지 전립선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조금 광범위하게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이제 대표적인 질환들 설명을 해주셨고요. 전립선 질환 그리고 방광염은 저희가 좀 흔하게 들어봤는데 사실 수두증은 좀 많이 생소해요. 네, 수두증이라고 하는 네. 증상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뇌를 생각하면 뇌가 사실은 물 속에 떠 있습니다. 두개골 안에 물이 떠받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네. 이 뇌 안에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고이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모식도를 보시게 되면 정상적인 뇌하고 수두증 뇌하고 많이 차이 나는 게 안쪽에 영역이 파란색 부분이 많이 커져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뇌 실질인데 이것이 커지는 이유 때문에 배뇨 중추에 장애를 입고 이것 때문에 배뇨장애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배뇨장애도 분명히 치료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배뇨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들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사실 배뇨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능이죠.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뭔가를 검사할 때 혈액 검사와 마찬가지로 소변 검사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은 혈액 검사, 소변 검사가 대표적인 검사인데요. 이 소변이라는 것이 혈액이 나중에 걸러져서 소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혈액과 소변은 매우 중요한 그런 성분들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 소변을 잘 못 보는 배뇨장애는
독소를 배출시키지 못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우리 몸에 다양한 형태로 독소가 배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실은 소변을 통해서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독소가 빠져나가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독소를 배출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눈물도 많이 흘리면 굉장히 좋은 그 독소 배출이 되는데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는 동안에 많이 배출된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이제 울음 치료법도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뇌가 물 속에 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물의 성분이 뇌척수액인데 뇌 속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성분이 되고요. 또 머리카락도 우리 몸 안에서 몸 밖으로 계속 자라고 있는데 이 머리카락을 조사해 보면 우리 몸 안에 중금속이나 아니면 마약 같은 그 유해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검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독소가 잘 배출되지 않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전립선이고 두 번째가 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은 다른 곳보다 독소가 잘 쌓이는 곳이다. 이것이 사실은 현대의 질환 중에서 전립선 질환이 치료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고요. 뇌 질환, 특히 이제 치매 같은 게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존재하는 그 장벽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독소가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은 두 군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전립선과 뇌인데요. 이 두 곳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혈액으로 된 장벽이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두껍게 튼튼하게 마련이 돼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에는 전립선 혈액 장벽, 뇌에는 뇌 혈액 장벽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데 이 두 곳이 독소가 굉장히 많이 쌓인다. 그 이유는 장벽이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전립선과 뇌에는 이런 특수한 혈액 장벽이라는 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런 독소가 이제 많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고요. 그 외에 그럼 왜 이 혈액 장벽이 존재하는지 그 이유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혈액 장벽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게 한 100여 년 됐어요. 예전에는 이게 같은 혈액순환에 포함돼서 이게 장벽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어떤 실험을 통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혈액에다가 파란색 물감을 넣어 가지고 전신을 혈액순환을 시켰더니 이렇게 염색이 안 되고 빨간색으로 남아 있는 곳이 이게 무엇일까 하면서 밝혀진 게 이제 혈액 장벽인데요. 이 혈액 장벽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전립선과 뇌가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라는 거를 반영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중요한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는데 그래서 이 장벽이 존재하는 게 맞지만 실제로 어떤 질환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장벽 때문에 또 치료를 방해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다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전립선은 사실은 그 정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걸 완전히 책임지고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자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충분히 활동성을 가질 수 있고 또 외부의 감염이 예방되고 하는 이런 그 전반적인 수정을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고장나면 이제 생식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대가 끊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이 전립선에 혈액 장벽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혈액순환에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장벽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장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혈액 장벽이 있다는 것은 좋은 점은 충분하게 보호를 받긴 하지만 이 장벽의 특성상 또 부작용 같은 게 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혈액 장벽의 내외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때 이 장벽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약물 침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떨어져서 전립선 환자분들의 가장 큰 불만 하나가 왜 약물을 복용하는데 왜 치료가 안 될까? 그 이유가 사실 이 장벽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혈액순환, 그러니까 신진대사의 결과로 반드시 그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고요. 또 이 노폐물이 축적이 되면 전립선 비대증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두청처럼 이게 뇌가 붓거나 커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뇌와 전립선이 이러한 장벽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혈액 장벽이 존재하는 이유까지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성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쉬쉬하다가는 이제 고통도 커지고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배뇨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배뇨 장애를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한방 치료법 저희가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배뇨하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또 이런 상태인데 병원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는 분들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0대 남성분 직장인이라고 하고 전화를 주셨어요. 소변을 볼 때 힘을 좀 줘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라고 하셨고 건강 보조식품을 드시고는 계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치료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정도의 증상만으로도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원장님? 그렇죠. 지금 40대시면 이제 전립선에 혈액순환 장애가 막 시작하는 그런 연령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을 힘을 주어야만 시원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방광의 압력이 충분히 이렇게 수축이 되는 그러니까 방광의 근육의 힘이 빠졌거나 아니면 요도가 충분히 이완되지 않는 그러니까 요도에 노폐물이 끼어서 이렇게 좁아져 있거나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일단 전립선 뭐 지금 치료를 안 하고 계시거나 검사를 안 받아보신 것 같은데 네. 전립선과 방광 두 영역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건강 보조식품만 드시지 말고요. 지금 현재 그 전립선 상태가 어떤지 방광 상태가 어떤지 꼭 체크하셔가지고 본격적인 치료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꼼꼼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시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뇌와 전립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특성, 혈액 장벽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성 자체가 아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전립선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들부터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전립선은 3대 질환이라고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립선염, 두 번째가 전립선 비대증, 세 번째가 전립선암인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사실은 염증이냐 비대증이냐 이거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다 싶긴 하지만 증상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전립선염 쪽 그러니까 염증이 있다는 거는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노폐물이나 그 어떤 어혈 같은 것이 그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는데요. 주증상은 야간뇨, 빈뇨, 급박뇨 그리고 염증이 심해지면 통증이나 불쾌감이 나타나는 게 전립선염의 증상이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크기가 커지면서 요도가 압박되는 경우에는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지연뇨라고 나와 있는데 지연뇨는 처음에 소변을 시작할 적에 몇 초 걸리거나 심지어 뭐 20초, 30초 이렇게 걸리는 증상이 있는데 그걸 지연뇨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단절뇨는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어지고 다시 보고 끊어지고 다시 보고 마지막에 이제 방울방울 지는 그런 증상을 전립선 비대증의 한 증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전립선암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PSA라고 하는 수치를 잘 구분을 해보시면 0부터 3 내지 4까지는 정상 범위로 보고 그 이상이 되면 그 PSA가 높아지는 이유가 다양한데 그중에 암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제대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것이 전립선의 3대 질환입니다. 네, 좋습니다. 전립선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립선 3대 질환 살펴봤고요. 아까 또 이제 뇌 건강을 위협해서 배뇨 장애를 일으키는 수두증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수두증이 있을 때는 어떤 증상들이 올 수 있나요?
네, 수두증은 뇌 안에 그 물이 고여서 뇌가 압박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그림에 보시면 한쪽 그 왼쪽과 오른쪽이 그 뇌실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그 뇌척수액이 지금 고여 있는 곳인데 상당히 많이 커져 있다. 왼쪽이 정상이고 오른쪽이 지금 수두증이거든요. 이렇게 뇌실이 커지고 부으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세 가지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인지장애라고 해가지고요. 네. 치매하고 거의 같은 어. 형태의 뭐 기억력 저하라든가 여러 가지 그 치매 관련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행장애입니다. 걸음을 걷는 속도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보폭이 좁아지거나 종종 걸음을 걷거나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거나 어쨌든 그 보행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이건 뇌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배뇨장애도 똑같이 수두증이 있으면 야간뇨와 빈뇨, 급박뇨가 생기는데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요실금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배뇨장애의 한 요인이다라는 것도 꼭 참고하셔가지고요. 단순히 배뇨장애가 방광이나 전립선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뇌 때문에도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수두증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증상 살펴봤는데요. 증상을 살펴보니까 치매 증상하고도 좀 언뜻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지금 수두증,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수두증은 이제 성인 수두증이라고 해가지고 아기들도 수두증이 생기지만 또 전 연령대에 이제 수두증이 생기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치매 때문에 그러니까 기억력이 없어지고 사람을 못 알아보고 걸음도 이상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치매가 왔나 보다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다 보면 이게 치매가 아니라 수두증이네 이렇게 해서 CT 검사 그다음에 MRI 검사 같은 뇌 촬영을 하면서 확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는 이게 수두증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증상 인지장애, 보행장애, 배뇨장애가 나타나면 혹시나 수두증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기회가 되면 한번 검사를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배뇨장애가 있을 때도 이게 수두증 때문인지 또 여러 가지 다른 뭐 전립선 관련 질환 때문인지를 명확하게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수두증의 증상이 있더라도 이게 또 치매인지 수두증인지도 좀 잘 구분을 하고 명확하게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설계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이런 다양한 배뇨 장애와 관련된 궁금증, 고민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전화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80대 아버님 전화를 주셨고요.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기억력이 좀 나빠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바지 소변 실수도 좀 있었고요. 아직 치료를 받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치매 증상인가? 어떤 질환 때문인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보시다시피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거나 아니면 기억력이 나빠지거나 또 소변 증상이 수두증이 아니면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정말 좀 헷갈린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증상은 보면 일단 그 수두증일 가능성도 매우 높겠다. 왜냐하면 네. 그 세 가지 배뇨 장애, 그다음에 보행 장애, 그다음에 인지력 장애가 똑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전립선을 치료한 남자분이시면 아버님이라고 하셨죠. 네. 남자분이시면 전립선 방광 쪽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뇌 쪽에 수두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 검사는 사실은 사진을 찍어봐야 확실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치료를 안 해보셨다고 지금 적혀 있는데 검진 과정에서 CT나 뇌 촬영을 꼭 한번 하셔서 확실한 원인을 찾아내면서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립선 검진과 더불어서 CT나 뇌 촬영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문자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60대 남성분입니다. 교통사고로 CT를 촬영했는데 수두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이게 수술이 필요한 질환인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네요. 네, 지금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저는 이제 한의사이기 때문에 그 양방에서 충분히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외상으로 인한 수두증이거든요.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낙상이라든가 뭐 스포츠 활동 중에서 뇌 손상을 받게 되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수두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수두증은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외상의 원인이 사라지고 나면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검사와 치료를 일단 받으신 다음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수두증이 안 없어지게 되면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안내해드리는 뭐 전립선 청소나 뇌 청소 같은 그런 치료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고요. 지금 당장은 사실은 병원의 그 소견을 잘 따르면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안내해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해드린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의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빠르게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배뇨 장애를 주제로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배뇨 장애 겪는 분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증상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은 단연코 야간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밤에. 낮에는 소변이 마려우면 화장실에 가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밤에 이게 야간뇨가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깨서 화장실을 가야 되고 가는 도중에 뭐 잠도 깨고 그다음에 다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야간뇨가 지금 원인 불문하고요. 야간뇨로 인해서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야간뇨 치료가 가장 급선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야간뇨도 지금 보니까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이건 이제 그 야간뇨를 원인별로 나눠보면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어혈성으로 야간뇨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신장이 허해서 원기가 허해서 나타나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적에 가장 중요한 그
구분은 사실은 소변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혈성 야간뇨는 소변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종이컵으로 한 컵, 두 컵 정도의 소변을 보면서 자꾸 깨는 것을 어혈성 야간뇨라고 하는데, 이게 어혈이 방광벽을 자극해가지고 배뇨 중추를 작동시키면 이건 어혈을 청소해서 배출함으로써 치료가 되는 그런 거고요. 지금 신어성 야간뇨는 호르몬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몸 안에서 충분한 호르몬이 생기지 않아서 소변이 농축되지 않으면 방광이 불필요하게 빨리 충만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하초와 신기능을 이제 보충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소변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적은 어혈성 야간뇨, 소변량이 많은 신어성 야간뇨,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야간뇨는 청소요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립선 안에 있는 방광에 있는 아니면 뇌에 있는 그런 불순물, 혈액순환이 안 돼서 남아진 노폐물 이런 것들을 청소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야간뇨의 원인과 치료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배뇨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립선, 방광, 그리고 뇌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런 증상들로부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한다는 것이 사실 한방의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양방 치료는 지금 약물 치료를 했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로 많이 넘어갔다면, 한방에서는 약물 치료를 하지만 이게 청소를 통해 가지고 혈액 순환을 잘 시키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노폐물, 염증, 어혈 같은 것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장기가 산소 공급이 잘 되면서 회복이 돼서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광이라든지 전립선, 뇌 이걸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조적으로 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야간뇨가 생기는 그 근본적인 요인은 방광이 과민해지기 때문인데요. 이제 방광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삼중의 보호막이 지금 방광에는 이렇게 구축이 돼 있는데, 왜 삼중의 보호막이 돼 있냐면, 이 방광 안에는 항상 소변이 가득 차 있고, 이 소변을 방광 내벽이 이 독소, 그러니까 소변이 가지고 있는 독소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방광 근육과 방광 점막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조직에는 이제 점막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방광 자체에는 개그층이라고 하는 하나의 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의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 방광의 특성인데, 이 방광이 얇아지거나 예민해지거나 혈액순환이 안 돼서 표피가 이렇게 손상받거나 하게 되면 조금만 방광에 소변이 차도 빨리 소변을 내보내고 싶기 때문에 빈뇨와 야간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광을 잘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방광 속에 들어있는 세균이나 어혈 같은 것을 청소해내서 방광벽이 빨리 복구가 돼서 보강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치료법이다. 그래서 야간뇨는 방광을 같이 치료를 해야 된다. 이 점이 일반적인 치료와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방광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치료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수두증 아까 언급해 주셨잖아요. 수두증은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뇌에도 혈액 장벽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BBB라고 하는 장벽 이름이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라고 해가지고 뇌 혈액 장벽인데요. 이 장벽의 특성을 보시면, 이거 그림은 다 잘 모르셔도 되는데, 혈관 자체가 여기 이제 보시면 뉴런이라고 하는 그 자체적인 뇌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성상세포라고 해가지고 별 모양의 보조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런 그 뉴런을 보조하는 성상세포 사이에 굉장히 단단한 그 세포가 아주 촘촘하게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뇌 혈액 장벽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벽이 전립선과 뇌에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사실은 뇌를 보호하는 역할은 하지만 나중에는 이 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장벽으로도 작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방광을 잘 청소해야 된다, 그다음에 전립선을 잘 청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뇌도 이러한 장벽을 통해 가지고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거고, 대표적으로 치매라든가 수두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청소가 잘 안 돼서 오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뇌 혈액 장벽을 잘 소통시켜서 침투시켜서
혈액순환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인데 이게 결국은 배뇨 장애 아니면 인지 장애 뭐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 치료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뇌든 뭐 전립선이든 이런 이제 혈액 장벽 때문에 이렇게 좀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 저희가 구조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네, 결국에는. 네, 이 모식도가 사실은 그 혈액 장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부와 내부가 이제 구분이 되게 되면 네. 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약물이 침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약물 치료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립선과 뇌질환은 약물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노폐물이 자꾸 쌓이게 되는 건데 그게 뇌에 쌓이기도 하고 전립선에 쌓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노폐물이 쌓이는 요인도 사실은 이 장벽 문제 때문이고 그다음에 이 노폐물 축적이 계속 누적이 되게 되면 전립선은 커지고 뇌도 붓고 수정이 생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뇌와 전립선에는 보호하기 위한 혈액 장벽이 존재하고 이러한 장벽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있고 이걸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치료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법을 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양방이랑 한방이랑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두증 혹은 뭐 전립선 이런 쪽에 양방과 한방 치료를 조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수두증 같은 경우에 양방에서는 수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거기에 이제 척수액이 고여서 자꾸 붓게 되니까 이걸 빼내는 방법을 단락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뇌하고 복강을 단락시키는 이 단락은 사실 연결시킨다는 의미예요. 네. 뇌와 복강을 연결시키는 뇌복강 단락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추가 뇌척수액이 요추를 따라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요추와 복강을 연결시키는 복강 단락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주 치료법인데 성인 수두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10중 7, 8은 수술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하지만 잘 치료가 안 되는 현재 문제점 제가 아까 쭉 말씀을 드렸고요. 네. 한방 치료는 수술이 아닌 이제 비수술 치료인데 청소요법을 통해 가지고 전립선을 청소하거나 아니면 방광을 청소하거나 뇌를 청소하거나 하게 되면 이 내부에 쌓여 있었던 노폐물이 빠져나오면서 산소 공급이 좋아지면서 근본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방의 비수술 치료법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청소 치료법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치료의 핵심이 청소요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이 전립선, 방광 어떻게 청소를 한다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두 영역에 지금 그 장벽이 존재한다. 네. 이제 여기는 뇌에 있는 그다음에 저기는 전립선에 있는 이제 장벽 때문에 비수술로 이걸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전립선에 저렇게 이제 내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점점 커지고 요도는 좁아지고 방광 쪽은 방광 쪽대로 밀려 올라가서 눌리고,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뇌 쪽에는 뇌실이 이 정도 크기에 비해서 지금 2배, 3배까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청소요법이라고 해서 노폐물을 청소해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 그 혈액이 온 전신이 다 연결돼 있고 이러한 노폐물들은 결국 나중에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소변으로 이러한 노폐물들이 빠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 청소, 노폐물 청소, 청소 치료법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청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제가 모든 혈액 순환은 소변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혈액 성분과 소변 성분이 거의 똑같은 걸 포함하고 있는데 청소를 하게 되면 청소 치료를 통해서 만약에 이게 순환이 잘 되면 그 내부에 있었던 노폐물들이 어디를 통해서 나오느냐 하면 소변으로 통해서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네, 보시면 이게 다 양변기 사진이고요. 네. 이 변기를 통해서 소변을 봤는데 이 안에 평소에 보지 않았던 이런 찌꺼기들이 같이 쌓여서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수십 년 동안 뇌와 전립선 그다음에 혈액 내에 쌓여 있다가 청소요법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과정을 이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조금 더 좀 믿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환자들마다 치료의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뇨장애 한방 치료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치료 받기 전에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 매거진 서희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뇨장애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도 사연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70대 아버님 전화를 주셨고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소변 줄기가 약해져서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약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하셨고 아직 치료는 시작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70대시면 저희가 이제 전립선이 언제부터 나빠지느냐 그 기준 연령을 40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대가 됐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됐지만 이제 와서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것은 지금 야간뇨이고요. 그다음에 소변 줄기가 약해져서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약으로 치료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버님 같은 경우에 지금 전립선 비대증이 된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보게 되면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이 전립선 세포들이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자기 몸집을 자꾸 키워나가는 것이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으시고 지금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전립선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야 된다. 근데 전립선은 장벽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청소를 통해 가지고 그 길이 막혀 있는 길을 다 열어서 배출시키는 방법이 이 전립선 청소 치료법이고요. 이 청소 치료법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셨고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로 사연 남겨주신 분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볼게요. 80대 아버님이시고요. 갑자기 소변이 안 나와서 응급실을 다녀왔고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시술 또는 수술이 가능한지 궁금하시고 일시적으로 돈요관도 삽입을 하셨다고 해요. 네. 상태가 조금 이제 좀 심각하신 것 같거든요. 갑자기 지금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그 소변기를 요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도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굵기가 국수 한 가닥 내지는 볼펜 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도가 평소에 필요할 때 이렇게 확장이 돼서 소변을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요도가 좁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요도가 좁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소변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아마 그 당시에 감기약을 드셨거나 아니면 술을 드셨거나 이렇게 요도를 자극하는 그런 아마 자극 요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요폐가 됐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또 요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요폐가 되면 이제 소변이 역류해서 매우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당장 치료를 해서 원인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폐가 될 정도 같으면은 많이 막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청소를 해서 막혀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청소 치료법이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저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원장님? 네, 지금 이분은 그 수두증 치료를 하신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63세 남자분이신데 처음에 오셨을 때는 수두증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소변 장애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전립선 환자를 많이 보는 한의원이다 보니까 이분이 전립선 치료를 위해서 오셨어요. 네. 그런데 이분의 증상을 잘 보니까 아주 특징적인 게 어느 날 폐렴 백신을 맞았는데
30분마다 계속 소변이 마려운 그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원인을 찾아내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증상이 잡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복용하고 나서 이 30분마다 소변을 보는 증상은 없어졌는데 그 이후로 야간요, 빈뇨, 급박뇨 이런 증상들이 계속 남아 있으면서 지금 불편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경과를 보니까 20년 전에 수두증 진단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아, 그리고 있었군요. 예, 그걸 어떻게 이제 수두증 진단을 그렇게 젊은 나이에 40대에 받으셨냐고 여쭤봤더니 40대 걸음이 자꾸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음을 걸어서 결국은 이제 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그 수두증이라는 걸 확신을 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술을 안 하는 어른들 수두증은 수술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계속 경과를 관찰하다가 그리고 또 심한 두통도 많이 생기고 이랬던 분인데 저희들은 사실은 수두증과 전립선 질환이 같은 원인이기 때문에 같은 청소치료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청소치료법을 통해 가지고 뇌 청소와 전립선 청소를 했던 그런 분이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없어진 게 두통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두통 증상이 없어지고 이 청소가 치료가 완료가 되면서 보행 장애도 좋아지고 빈뇨, 급박뇨, 야뇨증 이것이 다 사라졌던 그러니까 수두증 겸 전립선 비대증이 치료됐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소요법으로 예후가 좋아졌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분도 이제 예. 수두증 때문에 그 며느님이 환자분을 모시고 온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키가 작고 좀 왜소하신 분이셨는데 그렇게 오래 그러니까 이 수두증이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지는 못했고 이분은 오른쪽 다리를 자꾸 끌고 다니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자꾸 저하되면서 2시간마다 계속 밤에 잠자다가 야간요를 보는 그 문제가 제일 불편했었던 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낮에도 자꾸 이제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자주. 이분도 뒷머리 쪽에 통증이 자꾸 나타나니까 이런 증상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서 치매가 아닐까 하고 검사를 하던 도중에 수두증이 발견이 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두증 진단을 받고 나서 양약을 다양한 여러 가지 약을 드셨는데 그 약을 복용하게 되면 잠을 너무 많이 자게 되고 꿈도 너무 많이 꾸고 이런 증상을 가지고 내원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수두증으로 이제 치료를 하러 오셨던 분인데 이분도 같이 청소치료법으로 소변으로 노폐물을 빼내는 그 치료를 하셨는데요. 나중에 다리에 힘이 잘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끌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이제 걸음걸이가 많이 좋아진 거고요. 동시에 빈뇨, 야간뇨 같은 배뇨 장애도 없어졌고요. 이분이 이제 치매 그 요양 등급이라고 해서 받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등급을 받을 적에 치매가 아니다라고 진단을 받아서 정상으로 이제 나타났던 분이고요. 이 양약을 다 중단하고 나서 꿈을 꾸지 않고 잠을 잘 자게 됐다. 이렇게 해서 수두증을 청소치료법으로 치료했던 그런 치료 사례입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배뇨장애 한방 치료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치료 사례 조금 더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전립선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시네요. 네, 이분은 65세 남자분이시고 전립선 비대증 환자입니다. 이분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결찰술이라고 해서 전립선을 제거하지 않고 네. 금속 실로 묶어서 이렇게 결찰해서 요도를 확보하는 수술인데 그 수술을 한 후에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오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결찰술을 했지만 1년 뒤에 전립선이 더 커지니까 이제 절제술 수술을 권유받았던 분인데요. 이분의 그 주 증상은 야간요가 3, 4회 이제 잠을 많이 설치게 된 거죠. 그리고 급박요라고 해서 소변이 마려우면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증상인데 이분은 그 공항으로 가는 공항버스에서 2번이나 도중에 내려서 정말 비행기도 놓칠 뻔했던 그런 분이셨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소변을 보면
짜내야 될 정도로 소변 줄기가 약했던 그런 환자분이셨고요. 네. 이분도 청소 치료를 통해서 전립선을 깨끗하게 회복시키고 나서 약언요 증상이 사라지고 급박요 증상도 사라지고 소변 줄기가 굵어지고 지연요라든가 이런 증상들도 다 같이 없어졌던 그런 전립선 비대증의 청소 치료 사례입니다. 네, 예후가 좋았던 전립선 비대증 청소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도 역시 이제 60대 남성분이시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이네요. 자, 이분은 이제 어떤 경위로 오셨냐면 PSA 수치가 그러니까 전립선 암을 선제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수치잖아요. 그 수치가 높아서 이걸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한두 번 하고 나서 계속 암은 아닌데 혹시나 암이 되면 어떡하지? PSA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오셨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PSA 수치가 높으면서 전립선 크기가 90g이면 이제 20g 기준해서 4배, 5배 정도 커져 있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야간요, 세뇨, 빈뇨 이런 증상으로 매년 조직 검사를 받고 그냥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수술 권유를 받았는데 이분은 이 PSA를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런 분이셨는데 PSA는 전립선 세포의 바깥쪽에 있는 단백질이 흘러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게 되면 암이 아닌 경우에 PSA 수치가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 치료를 하고 나서 이분의 PSA 수치가 4점대에서 2.7까지 내려와서 많이 굉장히 떨어졌네요. 굉장히 안심하셨던 분이고요. 네. 그와 동시에 야간요, 세뇨 이런 증상도 좋아졌고요. 잠을 잘 주무시니까 피로감, 우울증 이런 것들도 같이 개선됐던 그런 치료 사례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문자로 사연 접수해 주신 분이 계셔서 문자 상담으로 좀 빠르게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70대 남성분이시고 화장실을 자주 가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발을 끌듯이 걷는 증상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게 신경계 문제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셨고요. 전립선 비대증 진단 후에 약을 드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은 70대 남성분이시네요. 전반적인 전립선 증상도 있지만 지금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것은 일단 그 방광이나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 건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발을 끌듯이 걷는 증상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3대 증상이 제가 보행장애가 그 수두증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사진 촬영을 해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과 수두증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뇌를 청소하거나 전립선을 청소하거나 하는 이런 청소 치료법이 필요한데 우선 수두증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하시고 나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도와드렸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 이제 배뇨 질환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 살펴봤습니다. 치료를 앞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제가 오늘 그 뇌하고 전립선이 매우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치료법도 매우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인 요인은 사실은 혈액순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수두증 같은 경우에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뭐 중년, 노년 할 것 없이 이 환자는 전립선만큼은 아니지만 다양한 그 연령층에서 이 증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혈액순환이 문제라 그러면 혈액순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네.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목욕을 자주 시켜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갖는 아기들은 반드시 평균보다 더 많은 목욕교법을 통해서 수두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른들도 똑같이 체온이 높아지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허벅지를 활용한 운동요법, 두 번째가 뭐 사우나 찜질방, 반신욕, 좌욕 같은 그런 목욕요법이 원리적으로는 체온을 높여서 혈액순환을 시키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서,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저는 혈액순환이 중요하고 이러한 2가지 관리법을 꼭
평소에 많이 실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전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예방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다양한 배뇨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법 살펴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